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요. 우리 판소부터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돼요. 1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온다고 되어 있죠, 밑에. 네. 그러면 의사표시가 한 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25페이지에 행위자 한 사람이 한 개의 의사표시를 성립하는 법률행위며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그 종류는 뭡니까? 종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의 행위가 벌어지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좀 이따 볼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끝에 가니까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유제포 이렇게 외워야 돼요. 유유제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기억한대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인데, 그 요거는 이제 뭐한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도달할 때, 상대방이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상대방 단독행위는 요거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표백주의랍니다. 표백주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무슨 제포입니까? 유유제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포기, 소유권의 포기라든지 포기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건데, 동의는 뭐냐? 여기서 상대방 인간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제세인데 동의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누구의 동의 있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권이고, 철회는 뭡니까? 계약을 했는데 자꾸 말을 바꾸더란 말이야. 그러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철회입니다. 야, 계약 철회하겠다. 여기고, 상계는 뭡니까?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까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까자가 뭐예요? 상계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1억 줄 게 있고 7천만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럼 뭐랍니까? 상계하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만 받으면 됩니까? 3천만 원 받는 거죠. 그래서 상계가 내용이고 그게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까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상계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까자만 돼. 상계. 그다음에 추인은 앞에 한 행위를 밀추자에다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앞에 한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는 게 뭐예요? 추인이에요. 추인. 그리고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든지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요, 무슨 불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계약을 뭡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계약금을 줬는데 5월에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불이행이 있으니까? 채무 이행을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럴 때 매매 계약은 말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해지죠.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제와 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와 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음란도 기회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이런 거,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뭡니까? 요거는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표백주의. 근데 요거는 뭡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우리가 판소태 형성권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형성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가 있고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승인하는 게 뭡니까? 계약입니다. 요 X 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 매매라는 매매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게 뭐라고요?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뭐냐면요, 사단법인, 요거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한다. 그러면, 요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사가 한 개의 구시점으로 가는 거. 이런 건 뭡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 합동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행위, 계약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됩니다. 그래서 동철이가 제가 친구가 옛날에 고깃집을 했어요. 돼지고깃집. 돼지고기는 뭐에 사 먹습니까? 상추에 사 먹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보고 취해서 해해 웃네 이렇게 했네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이렇게 교육됩니다.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래가지고 시험에 일방 예약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19회 때. 예약은 뭡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그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22회 때인가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 해제는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제잖아. 합의 해제는 뭡니까? 상대방이 놔두기이지만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게 합의 해제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일단 그거 보기 전에 밑으로 쭉 가서 특징 한번 보고 갈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형 앞에 딱 해놓고요. 자, 그 안에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외우는 방법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계약 보기 전에 위에 특징 있죠? 네. 특징에서는 두 번째 줄에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책에 139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면 돼요. 139페이지. 자, 기본서에 13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폈습니까? 맨 밑에 가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해가지고 단독행위 나오죠? 거기다가 몇 페이지 참조해 놓습니까? 2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뒤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럼 다시 25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인데, 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에 멀어서 합치로서 승인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것이고, 대표적인 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밑에 갑니다.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그래서 합동행위를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가 시험의 포인트다? 단독행위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저 뒤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디냐면요. 몇 페이지 피냐면은 30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가 있어요. 30페이지 폈어요? 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이다. 계약으로 계약관계 끝내는 게 합의 해제입니다. 나머지는 동철이죠. 철회, 취소, 동의, 추인 끝에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인데 옆에다가 일방 예약 해놓고 요 19의 기출 적으시고요. 19의 시험에도 일방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25페이지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나와 있습니까? 네, 나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합니다.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무슨 금을 겁니까? 계약금 걸죠. X 부동산 1억에 판다고 매매한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약서 썼어요. 보통 계약서 이렇게 쓰죠? 됩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을 할 때 이때 행위를 뭐랍니까? 채권행위랍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할 때 이게 뭐가 물권 변동이 생겼잖아. 무슨 행위 한다 이게? 물권행위랍니다. 물권행위. 자, 그래서 이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채권행위는 각종의 계약을 쓰면은 요때 중도금과 잔금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또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물권행위는 뭡니까? 물권행위는 잔금 주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면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렸잖아. 그럼 더 이상 뒤에 할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뭡니까?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랍니다. 처분행위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의무 채권행위는 뭡니까? 의무 부담행위고 물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가 채권행위는 이행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중도금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해야 된다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물권행위는 더 이상 뒤에 이렇게 이전 등기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준용되는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물권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뭐란다? 처분행위라고 부르고요. 각종의 우리가 배웠던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임대차 요런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계약이죠. 계약들은 뭐라고요?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처분이 다른 말로 뭡니까? 양도잖아요, 양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처분행위는 뭐로 나눠진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나눠집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책을 보게요. 책을. 의무부담행위 나와 있습니까?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의 채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을 말하는데 언제나 무슨 문제 생기고 이행 문제 생긴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있다. 돼 있죠? 고치시면 되고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처분행위 나옵니까? 나와요? 처분행위란 현존하는 권리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권행위와 2번하고 3번 묶어놓으시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대표적인 뭐라고요?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물권행위고, 준물권행위는 채권의 양도 찾았어요 끝에? 네. 채권의 양도라든지 채무 면제라든지 면책적 채무 인수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채권 양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행위의 특징은 이행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기 나오네 이게. 이행에 문제 생기지 않고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더 이상 이해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23회 때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시험 문제 4번 지문입니다.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어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무부담행위가 인 거는 채권행위, 아닌 거는 뭐라고요? 처분행위, 물권행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분행위인데 처분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와 중물권행위 있는데 그러면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죠. 1번 교환계약이죠. 2번 임대차 계약이죠. 재매매 예약도 계약이죠. 분양계약도 계약이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예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계약은 뭐라 했습니까? 채권행위죠.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아닌 것은 뭐예요? 처분행위. 처분행위가 다른 말, 처분의 다른 말이 뭐예요? 양도잖아. 채권 양도. 그래서 채권 양도는 뭐라고요? 준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채권 양도는 뭐라고요?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26페이지부터 26페이지 4번부터는 뭐 시험에 3번부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요식행위가 있고 불요식행위 있는데 우리 민법은 뭐 원칙입니까?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불요식이 원칙인데 예외 유언할 때는 뭡니까? 일정 방식을 요합니다. 요식행위입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요식이 뭐라고요? 불요식이 원칙이고 예외가 요식입니다. 알겠죠? 그거 맞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일정한 첫 번째 요식행위는 첫 번째 줄 것이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을 말한다 돼 있고요. 불요식 행위 나와 있어요. 불요식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행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비출연행위가 있습니다. 재산에 증감이 있으면 출연행위, 증감이 없으면 비출연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줄 출연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 매매는 출연행위입니까? 매매는 출연행위입니까? 지는 마이너스 되고 지는 얘는 플러스 되고 1억을 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 되고 맞아요? 그래서 증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다? 매매는 출연행위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증여는? 출연행위죠. 내가 공짜로 줬잖아. 얘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아시겠죠?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여도 뭐라고? 출연행위.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비출연행위는 아파트에 가면 동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대표입니다. 동대표. 네? 동의, 대리권, 수여, 포기, 소유권의 포기. 됐어요? 그래서 동대표 이렇게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재산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 동의권만 동의만 해주는 거지. 그럼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 수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한을 준 것이지 뭐 재산 준 게 아니거든. 소유권의 포기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밖에 없어. 다른 사람 증가되는 건 없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일방적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동대표가 뭐라고요? 비출행위입니다. 비출행위.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비출행위는 그렇지 않은 행위인데 신분행위 중에서 대리권 수여행위,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입니다. 동의, 대리권 수여,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비출행위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유상행위가 있고 무상행위 있는데, 유상행위는요, 매매 교환 임차는 돈이 들어가죠? 유상행위입니다. 자, 돈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무상행위입니다. 무상행위. 자,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증여, 사용대차 이런 것이 공짜로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무상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무인행위 몰라도 됩니다. X.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금전을 빌리는 무슨 대차 사용합니까?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고 난 다음에 은행 가서 1억 빌리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담보 설정을 위한 계약서 또 씁니까? 안 씁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는 거 하고, 자, 어떤 게 주된 겁니까? 금전을 빌리는 게 주된 행위고, 그 따라서 뭡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게 종된 행위죠.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종된 행위입니다. 종된 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고, 저당권 설정 따라오는 거는 뭐라고요? 종된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령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럼 뭐가 주된 겁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밑에다가 주된 거.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가는데, 법률행위 요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외워야 돼. 자,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 인단통이 어떻게 온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아시겠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이렇게 됩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형은 무슨 제포입니까?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가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나머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법령의 요건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거기 2번 문제 있어요.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되어 있는데,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다. 맞습니까? 이거 다 배웠네, 아까. 맞죠?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옆에다 적어놓읍시다. 설정적 승계 취득은 뭐 있었습니까? 용의물권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까지 해가지고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2번. 포기, 유유, 제, 포.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번은 맞아요? 끝에만 맞겠죠? 맞아. 그래. 맞아. 각종 통지, 끝에 통지 나오면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무주물 선도 나왔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끝에 최고 나왔잖아.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했고 27페이지 이제 갑니다. 법률행위의 요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여기서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하는데, 요건은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첫 번째 성립요건은 저기 이제 갑하고 을은 뭐랍니까? 갑하고 을을 계약의 당사자랍니다. 갑하고 을을 뭐란도 하고, 갑하고 을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두 번째, 목적, 매매 목적, 증여 목적, 교환 목적,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법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립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요건이 나온다? 효력 요건이 나옵니다.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전부 다 필기가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판소노트에 다 돼 있습니다.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필기 노트만 봐도 뭡니까? 전체 내용이 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살아있다. 권리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라고요? 행위 능력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학원 등록했고 합리 받았으니까 의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수강신청서에 적었잖아. 법률행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무슨 있습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매년 기출되는 내용이에요. 사회질서 위반 103조.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야 돼요? 내가 뭡니까? 팔겠다. X를 팔겠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면 효력이 뭐가 됩니까? 유효.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뭘 배웁니까?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비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하자가 없었는데 하자가 있다. 사기 강박.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배운다고요. 알겠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대리 배우고, 무효취소 배우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배웁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가 10문제입니다. 10문제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당사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특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혼인할 때 뭐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눈 맞아가 결혼한다고 해서 뭐 같이 살자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는 뭐하고? 신고라는 그 요건을 갖춘단 말이에요. 신고.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유언에는 방식. 이런 방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특별 승인 요건이다. 이 말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다가 요걸 더 갖추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특별 승인 요건이에요. 시험에 그게 안 됩니다.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밑에 특별 효력 요건이 포인트예요. 24일 때 기출됐고요. 자, 특별 효력 요건은 여기입니다.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지 뭐가 되는데 유효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아까 했듯이
조건. 조건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남편이 그랜저 뽑아주기로 했어요. 합격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보죠. 그러면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엄청나게 하겠죠. 밤새도록 합니다. 맞죠? 그랜저 뽑아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합격하면은 뽑아줘 안 뽑아줘? 뽑아줘야 되죠. 네. 맞아요? 네. 합격 되면 또 집 보고 차 받으면 됩니다. 자, 받아가라. 얘기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격증 따면은 이제 남편이 평생 벌었던 돈 있잖아요. 몇 배를 봅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우리 그 이제 구기 회장님이 그분이 이제 시민하신데 그분이 그 얘기 있어요. 남편이 현장수 다녔는데 남편이 20년 넘게 벌었던 돈보다 자기가 몇 배를 벌었어요.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가자고 막 하고 옛날에 상가건물을 뭡니까? 한 개 팔았을 때 30몇 억짜리 팔아가지고 그 가천 입후고 우리 모임하러 갔는데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그때 다 사보더라고. 한 방에 다 사보. 네? 어제 큰 거 한 건 했다 그러더만 30몇 억짜리 했더라고요. 그럼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거의 3천만 원 정도 양쪽으로 받았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받는데 3천 몇백만 받았다고. 네? 한 건으로 그냥.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회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남편은 뭐 시키면 됩니까? 샷다면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고 온나 이러면서. 그죠? 정리하고 온나. 아시겠죠? 계약은 누가 하고? 여러분이 쓰고. 아시죠? 뒷처리하고 오라는 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열받으면 그 남편분이 뭡니까? 학원으로 등록하러 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같이 딴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 수강생 중에.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조건은 뭐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된다고 성취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차달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기한은? 기한은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수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이 있는 거죠. 대리권 수요가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제 합시다.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합시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는데 누구 허가 받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요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그럼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럼 이 허가가 뭐라고요? 허가가 받아야 유효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 무슨 요건이다? 효능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요? 무슨 요건이다?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핀다? 4페이지 한번 펴시면 돼요. 4페이지. 폈어요?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 뭐 한 가지 있는데, 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인데 이건 시험이 잘 안 됩니다. 유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가 뭐 됩니까? 사망하거나 아니면 옆에 주세요. 죽이뻐야 됩니다. 죽이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해요. 알겠죠? 알아서 하시면 돼.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된다고? 유언은 유언자 사망인데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는 거는 여기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이거는 잘 몰라도 된다고요. 왜? 시험 문제 밖에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밖에 내면은요 바로 이의 신청해가지고 막 끝판까지 갑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작년에도 개론 문제 한 문제가 조금 이제 뭡니까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한 사람당 얼마 더라 30만 원인가 20몇만 원 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당히 결정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송했다가 이제 뭡니까 나중에 시험 열심히 하다가 8월달에 갑자기 떡 막 뚫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져가지고 2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2년인가 3년에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또 막 돌려요. 합격했다고. 응?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게 한 몇 년 전이냐? 그게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떠냐면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합격을 그때 1차, 2차 다 들었어요. 1차 한 문제 때문에. 응? 근데 이제 이의 신청회가 받아줬는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또 합격을 뒤에 2년 뒤에 또 합격을 했거든. 합격 통지를 몇 개 받았어요? 2개 받았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제기해가지고 2천만 원가 받았어요. 2천만 원 받았어요. 소송 비용하고 이 사람 소송 비용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 다 받고 해가지고 20만 원 받았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몇 번 하게 했다고? 2번 하게 했어요. 알겠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뭡니까? 제대로 내면 되는데 뭡니까?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 꼬여가지고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그 개론 문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범위 벗어나면 무조건 뭐 이의 제기해버립니다. 이거 시험 문이 바뀌는데 왜 냈느냐 이렇게 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조건은 뭐 해야 되고 성취의 효를 발생하고 기한은 도래해야 효를 발생합니다. 대리는 뭡니까? 대리권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 군수구, 정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를 옆에다 딱 해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나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할 때 뭡니까? 농지증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등기를 해줍니다. 절대 농지. 아시겠죠? 네,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효능 요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효능 요건이 아니라 판례가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입니다. 요걸 제출해야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이제 중요한 내용 이제 줄 긋고 갑시다. 27페이지. 법률행위의 요건 나옵니까? 네. 요건 첫 번째 줄에 줄 거세요.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뭘 갖춰야 됩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밑에 중간쯤에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갖춰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에 무슨 요건 나온다?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첫 번째 줄 끝에 당사자 줄 것입니까?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래서 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일반적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특별 성립 요건에는 두 번째 줄. 법인은 뭐 했다고? 설립 등기. 혼인은 신고. 유언은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는요. 효력 요건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래요. 일단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말이야. 넘기시면 당사자는 갑니다. 기억번.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니은번에 가서 목적은 확정 현관펜,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디귿번. 의사와 표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걸 줄 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특별 효능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 나와 있죠? 토지거래가 있으면 주무가증에 뭡니까? 허가. 정지조건 볼 때는 조건의 성취. 기한은 도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이 있어야 된다. 이게 특별 효능 요건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농취증 나와 있죠?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니은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2개 해놓으시고요. 시험 3번 나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고 옆에다가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이다 적어주시고 효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입니까? 등기 요건이다 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자 넘기셔서 30페이지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금방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내용 정리하고 한 문제씩 이렇게 기출 문제 풀어줍니다.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좀 판례 내용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다 못 풀 수 있잖아,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씩 풀어줍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금방 했는데. 5번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라 했어요.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존재, 정의조건, 조건의 성취. 4번에 내용은 적법. 이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네.
맞아요? 무슨 요건이다? 일반적 요건.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거래허가에서는 허가, 관할청의 허가. 맞아요? 그러면 1번, 2번, 5번은 뭐요? 특별 효능 요건입니다. 근데 4번은 뭐야? 일반적 효능 요건이야. 근데 효능 요건이죠. 이거 아닌 것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농지증은 뭐라고요? 자, 농지거래 계약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능 요건이 아니고 등기 요건이라 했죠.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제1절 서설이 나와 있는데 요거 넘기시고 그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넘기시고 32페이지 펴놓으시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됐어요? 네, 좀 쉬었다 합니다. 10분입니다.